자, 그러면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 소비자 선호도를 담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대부분 매트릭 데이터인데요. 이런 그 소비자 선호도를 담고 있는 그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짤막한 사례와 함께 소개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어떤 분석 기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선호도 정보를 뽑을 수 있을지, 그 분석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소비자 선호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우리가 이제 각 챕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그림을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라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시장성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공간 그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어떤 소리가 담겨 있는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선호도가 담겨져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선호도는 이제 관심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심, 선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컨슈머 저니 어떤 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인지 단계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싶다는 이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구매를 하러 가게 되고요. 또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만족하는 경우라면, 또는 이제 불만족하는 경우라면 그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소비자 인지, 관심, 선호도, 구매, 만족, 불만족, 그리고 충성 또는 추천, 이렇게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어, 한번 빅데이터 전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이 컨슈머 저니 맵에서 얘기하는 저 6단계 스테터스에 관련된 정보를 어, 과연 갖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선호도 데이터를 우리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처음 이제 배운 데이터는 이제 공간 데이터잖아요. 네. 공간 데이터에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쇼핑 동선을 분석할 수 있는 쇼핑 동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공간 데이터 속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쇼핑몰에 이제 있는 그 CCTV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영상 데이터. 또는 뭐 누가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사진을 찍게 되면 뭐 꼭 CCTV만이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른 SNS 상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 데이터들, 사진과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고객이 쇼핑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 휴대폰에서 어떤 통신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죠. 예. 또는
요 통신 데이터만이 아니라 뭐 요즘 이제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인데요. 비컨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디바이스를 그 각 쇼핑몰의 이제 구석구석에 어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이 비컨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대폰에 그 신호를 잡아내요. 잡아내고 그 휴대폰의 신호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 내가 있는 이 디바이스 근처 근방 뭐 예를 들어서 20m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기록을 남겨 놓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통신 데이터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6단계 중에 이제 어떤 정보를 그 캐치할 수 있는지, 잡아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그 관심과 관련된 데이터를 잡아낼 수 있죠. 그 쇼핑 동선에서 자주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또는 이제 비컨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쭉쭉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비컨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비컨이 커버하는 커버리지 내에 들어갔다 나가게 되잖아요. 체류 시간이 되게 짧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어떤 그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 매장 앞에서 멈춰서 구경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매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바퀴 돌고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핑 동선을 보고서 우리가 관심에 대해서 관심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선호도 데이터도 그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그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영상 데이터인데요. 그 영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관심과 선호도하고 조금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매장에 가서 어떤 특정한 뭐 빨간 구두를 어떤 손님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관심도로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입은 그 옷을 보면, 그죠? 옷을 보게 되면 뭐 이 사람이 뭐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예. 또 당연한 얘기지만 구매 정보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만족과 뭐 충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족과 충성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 공간 데이터를 통해서 얻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VOC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뭐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웹 텍스트 데이터죠. 이 웹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인지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예, 인지도 같은 경우는 그 인지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웹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얻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어려운 거죠. 예, 어렵지만 관심이나 당연히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텍스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선호도. 예, 우리가 배웠지만 복습을 부시하자면은 이 관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었고,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밸런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변수를 만들어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실제 그 구매 데이터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추출해낼 수 있죠. 예, 뭐 샀다, 뭐 어디 가서 먹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죠? 예.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 물론 우리 충분히 그 웹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죠. 충성에 대해서도 뭐 강추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이거 되게 괜찮다, 추천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요 추천, 충성도에 관련된 그 정보도 우리가 웹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특히 웹 텍스트 데이터는 다른 그 데이터, 다른 빅데이터 대비 가장 그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그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호도 데이터들. 여기서 얘기하는 선호도 데이터라는 게 물건을 샀다 안 샀다잖아요. 네. 또는 관심사도 여기 사실 들어가는데, 이런 선호도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매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인지도나 관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선호도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선호도 데이터는 이 실제 선호도와 구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예. 사실 그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도 과거의 구매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실제 그 다양한 고급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이 만족 그다음에 이 충성도와 관련해서 실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삼각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 그 소비 행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인지나 뭐 관심이나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뽑아낼 수는 없고요. 실제 구매는 당연히 이 소비를 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지만 구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족과 뭐 그 충성 추천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만족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쓴다면 우리가 만족도랑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 충성 역시도 충성 추천 역시도 추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 행위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지만 충성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컨슈머 저니 맵에서 얘기하는 그 6단계 를 가지고 6단계 정보들이 그 빅데이터 속에서 과연 어떤 그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